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교남 김영만입니다. 교남연소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교남연소회에서는 천자문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, 오늘 첫 영상을 시작합니다. 자, 영상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물론 천자문에 대한 뜻과 해석도 한 번씩 해드리겠지만은, 천자문을 이용해서 글씨를 조형성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중점을 두고 영상을 제작할까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떠한 법첩을 갖다 놓고 그걸 남의 글씨를 보고 임서하는 게 아니고,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작가로서 제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씨를 만들면은 나만의 글씨를 쓸 수 있다. 자, 뭐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색깔을 내는 거잖아요. 남의 글씨만 쓰는 게 아니고, 임서 과정은 그런 과정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학습 과정이고요. 궁극적으로는 내 글씨를 쓰는 게 목적이 있다. 이게 맞는 말씀이겠죠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글씨를 조형성을 천자를 가지고, 그러니까 1000개의 조형성을 배울 수가 있다. 그래서 택하게 됐고요. 처음에는 이제 그 한석봉 천자문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. 근데 그 임서 과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더니,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좀 어느 정도 혼자서 체본 없이 글씨를 쓰는 방법을 일러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,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글씨는 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. 짧게 하거나 길게 할 때, 굵게 하거나 가늘게 할 때 달라집니다. 정답은 없다는 얘기죠. 기본적으로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? 천자를 통해서 1000개의 조형을 익힐 수가 있다.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나와요. 공통 부분이 항상 나옵니다. 처음부터 많은 거를 전체를 다 말씀은 못 드려도, 아, 나중에 이제 한번 정리를 싹 해야 되겠죠. 어떻게 하는 게 공통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. 항상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, 그러니까 기본 법칙이 있다는 얘기죠. 자, 법칙을 익히기만 하면은 내 스타일의 글씨를 쓸 수 있다. 근사하지 않습니까? 사실 이게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게 교육용 영상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 딱 이렇게 함구하고 하시는 게 정신 집중이나 이런 데 좋겠죠.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조금 그 잘 안 풀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, 저희 교남연수회에서 오프라인에서도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수업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더
폭넓게 깊게 정보를 얻어 가시기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기서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기본 필법을 익히시면은 그 필법에 의해서 이 조형을 내 스타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. 나는 화려한 게 좋아, 그럼 화려한 쪽으로 축을 하시고, 나는 조금 묵직한 게 좋아, 그럼 묵직한 쪽으로 축을 하시면 돼요. 저도 처음에 이게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그냥 초창기 때 이거 카메라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쭉쭉 올려놓은 게 있어요. 근데 그 가로 세로 구별도 못하고 쓰는 것만 보게 되면은, 원래는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항상 모자란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. 말이 자꾸 끊기죠. 끊길 수밖에 없어요. 자, 이제 스타일에 대한 문제죠. 스타일. 스타일을 어떻게 만드느냐. 자, 기본적인 공식을 뭐 딱 해서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좋지만은, 자, 천자에서 천자의 조형이 있듯이 조금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써봐서 알아봤고요. 그러면은 천자문이니까, 천자문 문장이에요. 문이라는 게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자 그러면 한자 한자를 가지고 한자라고 그러죠. 한자가 모여서 말을 만들 때 문장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천자로 된 문장이라는 얘기죠. 네 자씩 해서 이루어졌습니다. 자, 그러면 한자는 천이라고 읽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, 천이라고 읽고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럼 나머지 글자는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겠죠. 지 그러면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라고 읽고,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시간을 이제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만 일러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니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. 이 통째로 해석할 때는 하늘과 땅은 검고 누렇다, 이렇게 되면은 조금 처음에 그 문장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,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. 그 다음에 우주는 하나의 명사형이 되겠죠. 우주는 넓고 거칠다,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황자는 뜻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한문이 어렵다 하는 거는 한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어떤 그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. 그래서 이제 저희 어려서 공부할 때 보면은 이을령, 비을령 이런 얘기를 해요. 한문은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난해하고 어렵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건 거칠다는 뜻도 있지만 또 넓다는 뜻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넓다라고만, 넓고 크다, 크다는 뜻도 있고 하니까 클 황자, 넓고 크다,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문장 성분은 이렇게 알아봤고요. 이제 조형성을 어떻게 맞추느냐. 보통 임서를 많이 하죠. 임서를 많이 하는데, 임서는 그 형태를 좋은 본을 가지고 내가 흉내를 내므로써 그런 글씨를 쓰고 싶다라는 바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임서를 했는데,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그런 필법과 그런 자형을 가지고 내 글씨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겠죠. 자, 이렇게 이제 보면 글씨 형태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지 않고 거의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죠. 이런 형태는 이제 중심 개념만 맞추시면 돼요.
이렇게 거보겠습니다. 중심을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중심만 맞추시면 돼요. 그런데 이제 조형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넓게 잡느냐 조금 좁게 접느냐, 이 공간에서 오는 그런 거를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해 보시면 돼요. 넓게도 써봤다, 좁게도 써봤다. 이거 굉장히 그 좀 디테일한 고급 강의입니다. 그 다음에 땅지자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죠. 이제 왼쪽에 오는 걸 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오는 걸 방이라고 그래요. 참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그 부수에 대해서 1회부터 17회 214자를 쭉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. 자, 그거를 그 처음부터 1강부터 쭉 보시면은 그 변과 방, 머리, 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고 그게 바로 조형성과 연계가 된다. 그리고 이제 그 영상에서는 자전을 찾아서 내가 그 창작을 하거나 글씨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. 근데 그런 기본이 돼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. 체본 없이도 내가 글씨를 쓸 수 있다. 내 글씨를 쓸 수 있다. 나만의 글씨를 쓸 수 있다. 이런 거예요. 보통 변과 방의 그 전체적인 그 구도를 봤을 때 변은 한 칸이에요. 이렇게 봤을 때 방은 2칸 차지하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이제 천자랑 비교가 되니까 이건 아래가 넓어졌죠. 자, 이거는 위가 넓고 아래가 좁게 쓰죠. 그리고 중심 개념, 중심 똑같습니다. 이렇게 어떤 글씨든지 중심 나옵니다. 아, 참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그럼 변과 방이 나누어지는데 전체적인 중심이 어디냐? 그럼 양쪽으로 했을 때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랬을 때 위의 중심과 이렇게 맞추시면은 전체적으로 아래로 쭉 썼을 때 중심이 딱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자, 황자는 모양을 여러 가지로 쓰죠. 예. 자, 여기서 기본으로 길게 할 수 있는 건 길게 무조건 해야 돼요. 짧게 하면 글씨 모양 이상해집니다. 위를 길게 하고 아래를 짧게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전혀 다른 느낌의 모양이 됩니다. 역시 중심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이렇게 기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지부자 나오는데요. 여기에 간머리라는 게 나와요. 그럼 얘는 무조건 위에 차지하는 부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 간머리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이건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시면 돼요. 어떤 경우에는 좀 넓어야 될 경우가 있고 집이 좀 넉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쨌든 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 건 예외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중심 개념, 그렇죠? 중심. 자, 그랬을 때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갓이 좀 넉넉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집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세간세라는 게 넉넉하게 들어가듯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삼수변과 이렇게 공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. 그랬을 때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칸을 봤을 때 한 칸만 차지하게 쓰고 나머지 2칸 쓰시면 돼요. 이제 황자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또 초두 머리 나오죠.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죠. 저는 이렇게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이 부분을 나란히 맞춰서 쓸 수도 있어요. 나란히 맞춰서 또 여기는 지금 나가게 썼지만은 이렇게 안 나가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는 형태 어떤 형태를 가지고 만드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자,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이에요.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. 다양하게 해봄으로써 이제 경험치가 생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필압과 또 성정, 생각 이런 게 종합해서 이제
어떠한 그 체본이나 법첩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내가 내 생각대로 글씨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. 이제 영상 마치고요.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지속적인 관심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광고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이제 팬이시라면 광고도 끝까지 빼놓지 말고 다 시청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마무리 집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